진짜 사신 방송인데. 네. 엄마 드라마 그만 봐. 네? 문제는 이 아파텔 때문에 이게 발목 잡힐 수도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고민이 아버지 새로운 MC 김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가워요. 네. 왜 바뀌었어요? 그분이 네. 임직원이잖아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 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일이 많아서 너무 바쁘시다고 저에게 크게 자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MC분은 이제 또 기회가 생겼군요. 그렇죠. 제가 기회를 확 잡아버렸습니다. 제가 또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채워야죠. 네. 잘 채워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금 태블릿을 또 자리를 채워버렸나? 그럼요. 제가 네. 이 지식이 없으면 네. 장비빨을 한다고 MZ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저는 X세대. 그럼 나는 왜 안 줘요? 이거? 세대 차나게. 혹시 아이패드 쓸 줄? 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사심을 좀 담았습니다. 사심? 네. 고민이 뭐니 MC를 한다고 하니까 네. 엄마가 소장님 너무너무 팬이라고 엄마가? 내 고민도 좀 어떻게 좀 해줘라. 진짜 사심 방송인데? 네. 막 부담돼. 진짜. 부담은 전혀 가지지 않으셔도 우리 됩니다. MC분 엄마 사연인데 잘해드려야 되는데. 엄마 보고 있지? 나 잘했어. 네, 바로 고민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소장님 팬인 임민소 아마들입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에 사채 빚이 있다면 낙찰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걸까요?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채업자들이 경매를 받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빚을 받아낸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게 두 번째 고민이고요. 세 번째는, 경매는 보통 몇 번 유찰 시에 구매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더불어서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고민을 주셨네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네. 그러게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좀 경매에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아파트를 경매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군요. 몰랐어요? 저는 부동산 잘 몰라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매매, 두 번째는 청약, 세 번째는 경매. 우리 MC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렸는데 제가 안 갚아. 네. 안 갚으면 어떻게 돼? 하려고 멱살 잡아야죠. 멱살 잡아도 안 줘. 네.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진 않지. 네. 저당을 잡는단 그쵸, 말이야. 그쵸.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땡땡 은행 얼마 채권 최고액에서 딱 나와요. 네. 근데 내가 이자를 계속 안 내. 은행이 야, 얘 안 되겠네. 얘가 이자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가져가 버려야죠. 그 가지고 가는 방법이 경매예요. 아. 근데 은행이 그 집 가지고 가서 뭐 하겠냐고. 그쵸. 팔아서 은행은 돈만 돈을 받으면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경매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엄마의 질문 본격적으로 한번. 엄마 고민. 엄마 고민 아까 1번이 뭐였죠? 만약에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에 사채빚이 있다면 사채빚. 낙찰받은 사람이 갚아야 될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있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면 압류, 네. 가압류, 네. 저당, 네. 근저당, 네. 담보 가등기 이 5개거든요. 압류라고 하면 아까처럼 돈 빌려줬는데 네. 내가 안 갚아. 가압류를 걸어봐요. 그 빨간 딱지 붙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거지. 세금을 안 내면 압류를 붙고 내가 돈을 안 갚으면 가압류를 신청해야 돼. 그러면 가압류가 붙어. 이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네. 이 가압류보다 미리 먼저 들어와 있는 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권리 관계가 말소 기준 권리,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들어와 있으면 이건 인수해야 돼. 낙찰받는 사람이 인수. 후순위로 누가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말소되는 거예요. 네, 네.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은 말소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지. 근데 자, 사채는 아무 공식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저당이 잡힌 것도 아니고 맞아. 어떤 뭐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채를 가지고 야, 내가 사채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내가 먼저 사채를 했으니까 내가 먼저야 라고 하면 그걸 누가 인정해 줄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채는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난 낙찰자인데 네. 쥐들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나한테 찾아왔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 엄마 드라마 그만 봐. 경매는 보통 몇 번 유찰 시에 구매하는 게 적당할지. 야, 이게 정답이 어디 있을까? 유찰이 될수록 가격이 떨어져. 나온 차만 경매를 받으면 뭐 8번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면 완전 헐값에 땡처리로 잡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기다려주냐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기자들이 무지하게 많아. 그쵸. 무조건 유찰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절대 못한다. 특히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유찰이 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네. 한 번 유찰이 안 되더라도 물건이 좋고 가격 괜찮다라고 하면 일단 넣어봐야지. 팁을 말하면
임장이라고 하는데 현장 부동산에 가야 돼. 네. 부동산 또 가고 현장 부동산 물건을 보면 자, 아파트 가격이 딱 10억 이렇게 정해지지 않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낙찰 받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가서 그 동이나 층이나 그 컨디션에 맞는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거보다는 저렴하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네. 입찰한 다음에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고 네. 이 노력이거든요.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땡처리 막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 무조건 땡처리 아닙니다. 네. 그리고 경매 꿀팁으로 보면 직접 가서 물건을 당연.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 권리 분석도 철저하게 해라. 네. 뒤통수 맞지 말고. 뒤통수 분석 금지! 잘못하면 네, 두 번째 사연은 일산 토박이 님이 일산 토백이 네, 토백이. 토백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고향 일산에 38평 주택을 16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최근에 아파텔, 이 아파텔은 경의선 운정역 부근이라고 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금 10% 중에서 1차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산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세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이게 높게 계약한 건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약간 후회도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대로 쭉 진행을 하는 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그냥 진행할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시점인 2026년에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일산 집을 어느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현명할지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고민되네요. 16년이면 사실 좀 오래 가져가긴 했었고 중간에 한 번 더 갈아타는 게 좋았는데 뭐 지나간 거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고요. 일산 집은 걱정하진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아파텔입니다. 아파텔이 뭔지 아세요? 작은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텔은 오피스텔이에요. 원래 오피스텔은요 업무용 시설이에요. 주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월세를 받는 목적인데 최근에 집값이 막 많이 올랐잖아요. 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규제도 많고 가격도 비싸니까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짓는 거예요. 전용 면적 5구나 8사 그걸 아파텔. 오피스텔인데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최근에요? 2020년, 2021년, 네. 물론 2019년도도 그렇고 건설회사들이 이제 틈새 상품으로 음. 아파트를 만드는데 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투자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네? 돈이 부족해. 네. 그리고 규제도 너무 많아. 자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나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청약하면 다 떨어져 아파트는. 네. 아파텔로 가야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청약 통장을 사용 안 해도 그쵸. 되잖아. 위치 좋고 가격은 살짝 저렴한데 규제는 별로 없어. 네. 금상첨화지. 무조건 가죠. 그래서 많이 바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래서 투자로 아파트는 쉽지 않으니까 계약을 했는데 주택시장 분위기가 꺾였죠. 2022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주택시장이 이제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지면서 아파트도 떨어지죠. 쭉 일산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아마 마이너스 30% 이상. 근데 아파텔은 아파트의 대체제. 자, 아파트가 떨어지면 아파텔도 같이 떨어지지. 아파텔이 살아남으려면 아파트가 살아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아파트가 많이 죽었죠. 죽고 아직도 본격적으로 못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파느냐 아파트를 파느냐인데 네. 분양가로 아파트를 팔 수 있다. 부동산에 들러서 물어보고 네. 팔 수 있다면 저는 파시는 것도 괜찮겠다. 아파텔이 있으면 이분이 걱정하듯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니까 주택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양도세도 2주택이 이 아파텔 때문에 이게 발목 잡힐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그러면 파는 게 좋겠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분이 실거주 목적이야. 기회를 봐서 적당할 때 좀 반등을 할 때 아파트를 파는 게 맞겠고 네. 오직 투자 목적이고 네. 나는 그냥 피 좀 받으려고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파는 게 맞겠다. 본인의 전략에 따라서 갈아탈 목적이면 일산 아파트가 한 번은 반등이 오거든요. 네. 반등 올 때 파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또 팔려고 하면 이렇게 중도금 들어가면 계약 해지가 안 되니까 그쵸. 중도금 넣기 전에 포기하려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또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정님 의견을 보면은 투자 목적이라면 이제 팔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연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서 필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아머니 7회이자 제 첫 데뷔 무대였는데 데뷔. 어떠셨나요? 재밌었고요. 네. 또 내용 자체가 또 유익한 내용이 아니었나.
저희 사심도 채우는 칠해가 아 맞아 됐습니다. 맞아. 엄마한테 네. 꼭 용돈 받아서 커피 사드릴게요. 네. 또 여기 마무리가 시그니처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부동산 고민이 머니. 머니.